공무상 재해 인정 기준. 지금부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재직 중 발생한 모든 질병, 부상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무상 질병, 부상의 원인이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규명될 때에만 공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질병의 경우 공무상 과로 내역과 관련 업무 수행 기간, 근무 환경, 평소의 지병 유무 및 자기관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발병 원인이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명확하게 규정되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부상의 경우 공무 수행성, 기인성 등을 참작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사적인 행위라든가 출퇴근 중 경로 이탈 등으로 인한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 또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주는 업무 등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질병. 둘째, 공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셋째, 그 밖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이 이에 해당되며 공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그 질병이 주된 원인이 되어 유발된 합병증도 이에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공무상 질병은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업무 특성, 성별, 나이, 체질, 평소의 건강 상태, 기존의 질병 유무, 병가, 휴직, 퇴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이번에는 공무상 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 수행 또는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 그 밖의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이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구체적인 질병과 부상에 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은 자료실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과실 적용 및 급여 감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만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을 위반하거나 혹은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본인의 과실이 크다고 판단되면 중과실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실비 성격의 공무상 요양비는 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나 장애급여나 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 순직유족급여는 그 급여액의 2분의 1이 감액됩니다. 이번에는 공무상 재해 결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재직 기간 중 직장 내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의 재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공무상 재해일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앞서 인정 기준을 학습한 바와 같이 인정 기준에 부합한 경우 승인됩니다. 몇몇 질병과 부상의 인정 기준의 결정 사례를 통해 인정 기준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업성 질병 관련 사례입니다. 우체국 택배 배달원으로 2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 B씨는 평소에 무거운 물건을 나르면서 조금씩 허리에 통증을 느꼈으나 대수롭지 않게 지내던 중 갑자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진찰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공상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임용된 지 2개월 된 지방주민센터에서 일하는 공무원 A씨는 며칠 전부터 허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다리에 마비 증세가 오면서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찰한 결과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오랜 시간 앉아있는 자세가 발병 원인이라고 생각하여 공상으로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이처럼 공무 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업무를 수년간 계속하여 수행하여 발병하는 경우 인정되나 공무원 A의 경우 임용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수행 업무 또한 일반 행정 업무로 공무 수행 중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발병한 경우로 보기 어려워 불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로 및 지병성 뇌내출혈 관련 사례입니다.
지역 파출소에서 순찰 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 A씨는 밤낮에 구분이 없는 교대 근무와 월 평균 50시간이 넘는 초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폭력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출동하여 싸우는 사람들을 말리는 가운데 갑자기 뒷목이 당기며 쓰러져 진찰 결과 뇌내출혈로 진단받고 공단에 공상 신청을 하여 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평소 가족력으로 인해 혈압약을 먹고 있던 공무원 B씨는 평소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여 6시 퇴근 시간이 끝나자마자 거의 매일 술자리를 가지며 일상생활을 지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근무하는 부서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진찰 결과 뇌내출혈 진단을 받고 공단에 공상 신청을 했으나 불승인 결정을 받았습니다. 공무상 재해는 공무 수행 중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에 상당한 정도의 업무상 부담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의 수행 및 초과 근무 등으로 발병한 경우 인정되지만 공무원 B씨의 경우 고혈압이라는 지병, 평소 과도한 음주 습관, 그리고 업무의 강도 등을 검토하여 봤을 때 지병의 악화 또는 부적절한 음주 습관으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불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례입니다. A씨는 평소와 같이 본인 차량을 운전하여 통상적인 경로를 통해서 근무지로 향하던 중 정지 신호를 받고 정지했으나 뒤따르던 차량이 B씨 차량 뒷 범퍼를 충격하여 부상한 후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무원 B씨는 본인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급하게 나오느라 아침을 못 먹고 나온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침 아직 시간이 여유로워서 B씨는 가까운 빵집을 들러 빵을 사서 다시 차량에 시동을 걸어 운전을 하여 가려던 순간 빵집 옆 골목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인한 부상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비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이동 경로를 벗어났기 때문에 불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사 중 사고 관련 사례입니다. 경찰 공무원인 A씨는 경찰청장배 족구 대회에 참석하여 족구 경기를 하던 중 수비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부상했습니다. 이후 공상 신청을 하여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편 평소 야구를 좋아하는 공무원 B씨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 함께 야구 동호회를 운영하며 회장직을 맡을 정도로 활발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B씨의 야구 동호회는 큰 경기를 앞두고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야구대회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일에도 A씨는 야구 동호회 직장 동료들과 함께 점심시간에 야구 경기를 하던 중 포수가 던진 야구공에 눈을 맞아 부상하였습니다. 행사의 경우 소속 기관에서 사전 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예산으로 집행된 공적 행사에 참가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인정되나 공무원 B씨가 참석한 야구 경기는 해당 기관 야구 동호회 회원 간 사적인 친목 도모 및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개최된 행사로 해당 기관장의 지배관리하에 개최된 공식적인 체육 행사로 볼 수 없어 불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중 안전사고 관련 사례입니다. 공무원 A씨는 업무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서는 순간 의자가 뒤로 밀려 뒤로 넘어져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 재해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편 공무원 B씨는 평소 같은 아파트 주민 C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C씨가 주민센터 상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B씨를 찾아와 뒤통수를 가격하여 부상을 당하여 공무상 재해로 신청했으나 불승인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인정되나 공무원 B씨의 경우 그 원인이 공무와 무관한 사적인 원한에 의해 발생한 부상이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어렵습니다.